자, 용칼 두 번째 섹션입니다. 12월 12일 목요일 밤 9시 벙커원교회 아시죠? 벙커원교회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벙커원교회에서 봉도사 복당 축하 토크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십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 벙커원교회 같은 장소에서 박시영의 눈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요. 자, 그리고 12월 14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평화나무 후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3일 연속 다 오시는 분들께 이 김용민이를 상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알뜰 소시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알뜰 소시지. 예. 아시죠? 엄청나게 이따만한 알뜰 소시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알뜰 소시지를 3일 연속 오시면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김용민을 뭘로 상징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알뜰 소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뜰 소시지. 얼마나 그냥 큰지. 분홍 소시지 있잖아요. 큰 마치 칼 같은 큰 소시지. 엄청나게 무거운 알뜰 소시지. 네. 자, 손은영님, 그게 왜 저를 상징하냐고요? 제가 알뜰 소시지를 좋아해요. 맛있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장은화님, 분홍 육봉. 그렇죠. 소시지가 고기로 만드는 거니까 육봉 맞네. 육봉이야. 육봉. 예, 그래요. 레드연님이 지난주에 사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맛있게 먹었는데 진짜 무거운 알뜰 소시지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연속 오셔야 돼요. 뭐 어느 한 날만 와가지고 알뜰 소시지 달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네. 자, 알뜰 소시지 분홍 육봉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연속 오시면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창석 토크 콘서트 때는 비엔나 소시지 나눠준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백용형님, 차라리 30cm 자를 달라고. 30cm 자가 어떻게 저를 상징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요. 자, 그래요. 마이보험 체크 광고네요. 마이보험 체크. 네. 마이보험 체크. 네. 자,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보험 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는 종신보험 포함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월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는 종신보험 포함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월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 보니까 이 수준들이 이거밖에 안 돼. 아이고, 정말 참. 응? 분홍 가지고 아주 엄청난 대화의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야. 네, 그래요. DHK님, 국기봉을 달라고? 국기봉이 얇잖아요. 너무 얇아. 그게 뭘 상징을 해? 응? 자, 그렇습니다. 스모크햄을 드릴까? 차라리 스모크햄. 네. 그래요. 아이, 수준 낮은 인간들, 이 저질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 국회가 초비상 상황입니다. 어떻게 변모할지 알 수가 없는 건데, 내일이 일단 아주
큰 전쟁이 나도 날 것 같아요. 예, 뭐 대타협을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타협 자체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아니 지금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렸는데 또 하루 오늘 쉽니다. 오늘 쉬고 내일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협상안을 갖고 와서 협상하는 시간을 또 줬어요. 그래 정말 최대한 인내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려보자. 이게 민주당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일 원칙대로 순리대로 자유한국당 배제하고 표결을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기 한국당 지지자들이나 발끈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자,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한국당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 상황을 4 더하기 1 내에서 공유하면서 판단할 것이다. 아시죠? 4 더하기 1.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여당의 협상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하고 협상하더라도 한국당하고 합의하고 합의된 안을 갖고 표결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당하고 협상하되 이 협상 상황을 4 더하기 1에다가 공유한다는 거예요. 4 더하기 1이 반대하면 못 가는 거지.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한국당이 큰 당이고 그 두 당만 합해서 뭐 가면은 그냥 다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무성의하게 대화에 응해온 점, 협상에 응해온 점, 응해온 게 아니죠. 협상에 임해온 점, 이 점을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협상은 하겠지만 한국당의 막판 법안 보이콧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는 걸로 풀이가 됐는데 그렇죠. 만약에 한국당이 만약에 틀어버린다. 협상을 파괴해버린다. 그러면 4 더하기 1로 가는 겁니다. 4 더하기 1은 합의가 다 끝났어요. 사실상. 네, 아주 작은 미세한 어떤 서로의 견해차만 있을 뿐인데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과 끝까지 협상해서 처리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힘들면 4 더하기 1 합의한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한국당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기대하는 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때 민주당이 조금 고민해 볼 만한 수준의 그런 협상안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그런 협상안 마저도 안 가져오면 뭐 그때는 주저없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4 더하기 1로 가겠다는 겁니다. 네.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 눈에 민주당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한국당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가. 제가 여의도에서 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역시 또한 그러합니다. 네. 눈 내리는 밤님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최깔깔님 할 만큼 했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49% 되는 국민들이 더 이상 한국당 기다리지 말고 나머지 야당과 합의한 거 그걸로 이제 상정해 가지고 처리하라고 49%의 국민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만큼 기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뭐 정말 허비된 시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허비된 시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게 보는 것이죠. 예. 한국당에 필요한 건 시간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총선은 다가오고 민주당 등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쪽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을 무산시키든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든 시간을 끄는 것이 한국당에게는 유리하다. 예, 그래요. 어떻게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심재철 씨가 꼼수를 쓸 것 같은데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협상안 가져와서 타결을 보고 싶으면 협상 가능한 안을 가져와서 대화를 나누자 이건데 오늘까지 별 내용 없고 조금만 더 협상 기간 늘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벌려 한다면은 지체 없이 내일 표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로즈마리님 지금 민주당이 할 만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정혜경님은 민주당은 이제 그만 잘하길, 예,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협상 시한 오늘까지로 정했는데 오늘 넘어서까지 뭐 주말에 하자, 다음 주에 하자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이번 주 안에 딱 결론을 내야 합니다. 네. 이동욱님, 김용민 씨 이인영을 너무 모르네. 손에 피 안 묻히고 남의 손으로 코 풀겠다는 심보. 이인영이가 연동 비율 낮추면 정의당은 공수처법 부결시켜버려야 해요. 이렇게 보셨네요. 네. 연동 비율 지금 50%로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심재철은요, 후보 시절에 연동률을 20%대로 대폭 낮추면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4-1 협상 무대에서 50% 연동률로 얘기가 됐는데 20%로 간다? 그러면 지금 소선거구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역구 253석에서 250석, 그리고 비례대표 47석에서 50석. 이 구조도 그런데 비례대표는 또 그 득표율에 따라서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보고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 당선자 의석을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설명이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며칠 전에 제 방송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연동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소상히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연동률을 20%대로 만들면은 자유한국당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즉 지금의 소선거제도하고 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나 지금 4-1에서는 50% 이거 흔들면 안 된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50%가 유지되는 선을 지키는 것이 이인영 원내대표의 미션입니다. 이 구도를 흔들면 안 돼요. 여기서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예. 아니 20%로 대폭 낮춰서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 선거 바꿔보자, 선거제도 개편하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강력한 소신이고,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다 걸레로 만들어 놓으면은 문 대통령은 뭐가 되며 또 국민과의 약속은 뭐가 되며, 예. 자유한국당에게 휘둘리는 민주당의 또한 체면은 무엇이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연동률 50% 이거는 확실하게 관철해야 될 것입니다. 심재철이가 뭐 30% 40% 안을 갖고 와야죠. 그러나 50%에 맞춰야 합니다. 맞추지 않는다면은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0%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제도 개편의 의미가 확연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점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패스트 트랙 수사 지지부진합니다. 해를 넘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연말까지 의원들을 기소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까? 아마 여름쯤에 그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의원 신분이 아닌 황교안, 의원인 나경원 원내대표만 불렀어요. 수사 속도는 대단히 지지부진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가 없겠습니까? 여당 원내대표도 했던 양반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은 검찰 수사권 남용을 지적하면서 최근 검찰에서 확인한 바는 4월 총선 이후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하겠다, 이런 말이 나온다. 증거 확실한데, 영상 확실한데, 그리고 국회의원들 우리가 모르는 얼굴입니까? 다 확인할 수 있는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했던 의사진행 방해라든지 국회 내 폭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1년 동안 수사가 될 사안일까요? 그냥 검찰이 지금 정치하는 거예요. 야, 패스트 트랙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한국당이 잘 마크해봐. 잘 마크해봐.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잖아요. 한국당이 선전을 하면은 그때는 뭐 유야무야 해주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이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도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검찰이 넘겨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은 의원 대부분이 경찰 단계에서도 이미 조사받았던 인물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했던 수사를 또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검찰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검찰은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면서 송치 지휘를 한 적이 없다라면서 의혹을 부인했는데 아울러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자, 며칠 전 경향신문에서 윤석열을 두둔하면서 실은 기사, 유희곤이가 쓴 기사를 봐도 그때 나왔던 내용이 여기 또 나왔네요. 검찰은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고 있다. 검사 중 일부는 대상포진, 이명, 손마비 등이 올 정도로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 저 웬만하면 건강하신 분들로 수사진을 교체하시면 안 될까? 우리 윤석열 총장님. 결과를 지켜봐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로부터 50일이 지났습니다. 50일이 지났어요. 며칠 만에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해서 전격 기소했던 우리 검찰. 그 기계는 어디 갔습니까? 응? 프레드님, 게임 많이 하면 손마비 오긴 하죠. 수사를 안 하고 게임을 했다? 예, 그래요. 어떻게 골골한 검사들만 갖다 배치하셨나. 좀 건강한 검사들 좀 갖다 앉혀서 일하게 하세요. 어? 우리 윤석열 총장님. 어? 자, 성한용 한겨레 정치선임 기자의 칼럼 함께 보겠습니다. 야당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아요. 자유한국당이 이상하다. 12월 14일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하기로 했다. 10월 19일 이후 2달 만이다. 이 추운 날씨에 당원과 지지자들을 거리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와, 또 뭐 저기 지역위원장분들 또 1,000만 원 가까이 깨지겠네요. 버스 대절해야지. 밥 먹여야지. 이거 너무 좋아해, 황교안이. 이것 때문에 지금 당 곳간이 지금 텅텅 비게 생겼어요, 지금. 이상한 당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삭발해야지, 단식해야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12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장외 집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보수 정당이다. 그런데 대표가 삭발을 했다. 단식하다가 병원에 실려갔다.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몰아내듯 그만두게 한 이유는 뭘까? 초선 사무총장 임명도 보통 일은 아니다. 그렇죠. 초선이 됐어요, 사무총장이. 통상 사무총장은요, 여러분, 행정적으로는 당의 대표입니다. 당의 대표를 초선시키는 일 없어요. 황교안은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초선 또 사무총장에 갖다 앉히는 것이죠. 황교안 대표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됐을까? 부적응이다. 생태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은 도태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정치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는 시대의 가치를 제대로 짚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평등, 공정, 정의에 있다. 조국 사태로 입증됐다.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방향은 옳은 것이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좌파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평등, 공정, 정의가 좌파 사회주의라는 이야기인가? 황교안 대표는 정책 대안으로 신자유주의의 변종으로 보이는 민부론을 제시했다. 한반도에 대한 식견도 마찬가지다. 2018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남한과 북한의 대화는 국제정세 변화에 의한 필연이었다. 하지만 당시 홍준표 대표는 맹목적 색깔론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지방선거에서 자멸했다. 공안검사 출신이라서 그럴까? 황교안 대표의 인식도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글픈 일이다.
그래도 홍준표는 때로는 과감한 좌파 정책 같은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눈과 귀를 흐린 그런 뭐 수완이라도 있지. 황교안은 자기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걱정이다. 자유한국당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제1야당의 부진은 필연적으로 정부 여당의 나태를 부른다. 정부 여당의 나태는 국정 이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여기서 또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것이요. 야당이 이렇게 형편없을 때 여당이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굉장히 좀 이로운 것 같죠. 이런 참 터무니없는 야당을 만났으니까 이로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여당이 방심하면요, 삐끗하면은 큰일 납니다. 정말. 저쪽에서 만약에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그런 보수가 나타난다고 한번 쳐봐요. 명망가를 앞세워서 혹은 이런저런 자기들의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 막 사람을 신선하게 만들어 그쪽이 대세인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럼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늦어요. 때문에 민주당이 잘해서 점수 받아야지 자유한국당이 점수를 잃는 상황을 이용해서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얘기죠. 다 아시는 얘기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젠 자기와의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지금 자기와의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네, 참 중대한 시기, 엄중한 시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